2015년 1월 미국 몬태나주 24살의 남성 레비 찰스 리어도는 거리에서 행인의 지갑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갑에 든 수표를 서명 위조해 사용한 아주 간 큰 도둑이었죠. 결국 절도범 리어돈에 대해 수배령을 내린 경찰. 하지만 몇 달째 리어돈의 행방을 찾을 수 없자 결국 몬태나주의 캐스케이드 카운티의 범죄 수사팀이 운영하는 SNS에 리어돈의 수배 전단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 사람 리어돈 아니야? 리어돈 찾았습니다. 아니 SNS만 보고 저렇게 찾아줘요? 이게 막 제보 들어오고 막 이렇게 찾은 건가요? 뭐 어떻게 된 거죠? 경찰이 리어돈을 찾게 도와준 사람은 다름 아닌 리어돈 자신이었습니다. 왜? 자수한 건가요? 이렇게 좁혀 적으니까 자기를 보는 눈이. 경찰의 눈을 피해 은신해 있던 리어돈은 SNS를 하다가 자신의 수백을 해서 버그샷을 발견했어요. 내 사진이네? 야, 역시 이렇게 찍어도 인물이 사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던 나머지 무심코 자신의 수배 전단 게시글에 좋아요 버튼을 누른 겁니다. 진짜. 그럼 옛날에 우리 막 파도 타기 하다가 100번째 뭐 미니홈피 100번째 입장에 내가 당첨되는 경우가 있잖아. 맞아. 몰래 들어갔는데. 몰래 전 여친 그거에다 들어갔는데 네. 당첨되셨습니다. 그때 진짜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사이좋은 월드. 경험담인데요. 이거 뭐 한두 번씩 다 해보잖아요. 그래요? 이 자기애가 무척이나 강했던 절도범 리어도는 뒤늦게 자신이 실수한 걸 알고 좋아요를 취소했지만 낙장불입. 이미 경찰이 수배자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좋아요 버튼을 누른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역추적해서 결국 체포했다고 합니다. 본인 위치까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누르는 위치 바로 뜨죠. 진짜 어이없다. 한편 이 황당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요. 감옥에서 이불킥할 실수했네. 리어돈이 SNS는 인생이 낭비라는 걸 증명했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도둑이라고 조롱했어요. 이후 법정에선 리어돈은요. 전 세계에서 인터뷰 요청의 쇄도에 난감하다는 심경을 밝혔다고 합니다. 내 리어도는 좋아요를 누른 거를 후회할 일이 아니라 저 잘못된 범죄를 저지른 걸 후회해야죠. 당연하죠. 그건 뭐 사필 규정이긴 한데 네. 잘 잡히가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왜 그걸 눌렀는지. 사람 순간 좋았던 거지. 손가락 하나를 까딱 실수해서 체포된 범죄자. 하지만 범죄는 실수가 아니죠. 꼭 뼈저린 반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범죄는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수 라파엘은 같은 방 동료 재소자들과 함께 은밀히 무언가를 계획 중이었습니다. 밤 11시가 교도관들 교대 시간이니까 그때가 좋겠어. 서쪽 담장밖 CCTV가 고장났다더군. 거기로 나가자. 차가 대기하고 있을 거야.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탈옥을 계획했던 재소자들. 교도관들의 교대 시간, 교도소 내부 구조, 도주 경로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요. 매일 밤 교도관들의 눈을 피해 은밀히 탈주로를 만들었습니다. 수용실 내 세면대 배수관으로 벽에 구멍을 뚫은 것이죠. 이거 뭐 수요신대 탈출인가요? 그렇죠. 완전 영화네. 만발의 준비를 마친 이들은 12월 5일 탈옥 D-Day가 되자 드디어 작전 시행. 첫 번째 동료가 먼저 구멍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죄수 라파엘의 차례. 그런데 아우! 야, 이게 왜 이렇게 좁니? 이봐, 브로. 나 좀 꺼내줘. 브로. 요즘 타코를 그렇게 먹더니. 일단 나 먼저 간다. 탈옥을 위해 아주 만발의 준비를 다했는데 죄수 라파엘이 간과한 딱 한 가지. 바로 체중이었습니다. 와. 아팠겠다. 나는 웃을 수밖에 없다, 이거. 야심차게 프리즌 브레이크를 꿈꿨지만 뱃살, 이 죽일 놈의 뱃살 때문에 결국 대실패. 그리고 다음날 새벽 구멍에 낀 죄수 라파엘이 괴로워하며 엉엉 우는 소리를 들었던 교도관들. 저기 왼쪽 분 진짜 웃고 있어. 웃고 있잖아. 그리고 왼쪽 분은 웃음을 참고 있고요. 오른쪽 분은 그냥 웃어버렸어요. 결국 소방관까지 출동해 벽을 부수고 나서야 구출이 됐는데요. 벽도 살살 부수라고 했을 거 아니야. 살살 부숴, 살살. 정말 역대급 한심함입니다. 네. 저러려면 차라리 그 벽을 뚫지 말았어야죠. 죄 지으면 벽을 받아야 됩니다. 고통과 비웃음으로 끝난 현실판 프리즌 브레이크였습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2017년 5월 온두라스 산페드로술라의 한 교도소입니다.
금발의 여성이 한 재소자를 면회하기 위해 수용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면회 시간이 끝난 뒤 수용실을 나선 그녀.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잠깐. 동작 그만. 이 사람 당장 체포해. 면회 온 사람 왜 체포해요? 면회를 온 금발 여성의 정체는 알고 보니 온두라스 지역 갱단의 두목 프란시스코 아구에타. 그는 살인과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2015년부터 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재소자였습니다. 면회 간 사람이라면서요. 재소자가 아니라.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드립니다. 온두라스 교도소는 감옥 안에서도 면회가 가능한데요. 두목 아구에타는 면회 온 여성, 그러니까 한패였던 거죠. 그 여성에게 신분증과 여장에 필요한 물건을 건네받은 뒤 금발 웨이브 가발에 여성스러운 투피스를 입고 핑크색 매니큐어까지 칠한 뒤 완벽하게 여장을 하고 아주 앙큼한 탈옥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정말 어설프다. 너무 어설프다 저거. 아니, 너무 본인이잖아요, 저거. 누가 봐도 남자, 완전 남자죠. 거기에다 하이힐을 신고 뒤뚱뒤뚱 걷자 교도관들이 딱 수상하게 본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 교도관이 이름을 묻자. 전 면회객인데 무슨 일이시죠? 남자 목소리로요? 네, 음성 변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헐. 이후 이 사건은 여장남자 교도소 탈출 시도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앙큼한 여장남자 탈옥범.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두목 아구에타는 형량도 추가됩니다. 추가죠. 그리고 온두라스에서도 가장 삼엄하기로 소문난 산타바바라의 교도소로 이감됐다고 합니다. 아유, 이제는 뭐 탈출은 언감생심 꿈에도 못 꾸게 됐네요. 그렇죠. 영화 같은 탈옥을 꿈꾼 범죄자들, 현실에선 응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2017년 4월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조그만 휴대전화 판매점. 그런데 갑자기 총을 든 강도가 난입하면서 매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머머, 어떡해요? 그리고 잠시 뒤 매장 안에 갇힌 남성 존 벨은 출입문을 두드리며 제발 꺼내달라고 애원을 했는데요. 인질이었어요? 근데 저렇게 막 창문을 두드릴 수 있어? 인질이? 자, 얼마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벨은 무사히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 그런데 존 벨, 당신을 강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매장에 갇혀서 구조 요청을 했던 벨은 인질이 아닌 강도였습니다. 네. 자,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약 1시간 전 매장에 들이닥친 강도범 벨은 돈을 내놓으라며 직원들을 협박했고요. 그 뒤 계산대에서 아주 정신없이 돈을 챙겼는데 이때 점원은 강도가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침착하게 매장 밖으로 손님들을 하나 둘 데리고 나갔습니다. 자, 그렇게 모두 탈출에 성공한 뒤 재빠르게 밖에서 매장문을 턱 걸어 잠근 직원. 와, 혼자 남고 잠겼구나. 이 상황도 모르고 돈만 챙기다 자신이 갇힌 사실을 알게 된 강도 벨은 뒤늦게서야 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문을 발로 걷어차보기도 하고 몸도 날려보기도 하고 심지어 총으로 문을 팡팡 쏴보기도 했지만 닫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총이 있었네. 결국은 무릎까지 꿇고 문 좀 열어달라고 애원한 그. 아이 그렇게 왜 도둑질을 해? 아유 인광보네 진짜. 이거 무릎 꿇고 빌 때는 나 이제 끝났구나. 천천히 문 안내라도 들어가지 말자.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 애원하잖아요. 포기한 거죠. 자, 결국 강도범 벨은 매장에 갇힌 지 10분 만에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요. 자, 그대로 어디로 갔겠습니까? 경찰서 가야지. 경찰서로 직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는 내가 본 강도 중에 가장 바보 같았어요.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합니다. 범행 현장에서도 갇히고 감옥에도 갇히게 된 강도범. 지금쯤 땅을 치고 이불킥을 날리고 있겠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펴우, 3년 만에 검거 성공.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범죄자 펴우가 2015년 3년간의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자수를 결정해 큰 화제가 됐는데요. 자, 중국인 펴우의 죄는 부동산 사기. 2011년 중국 다롄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던 펴우는
부동산 등기증 등 문서를 위조해 고객 부동산 명의를 자기 명의로 돌려놓는 등 거액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거액의 사기를 친 피아오가 2012년 돌연 잠수 이후 소리 소문 없이 중국을 떠났는데 피아오가 도피한 곳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진짜? 피아오는 한국에서 화장품 대리상으로 일하며 조용히 도피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피해자들은 피아오가 한국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 공안에 신고를 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도 소재 파악은 어려웠던 상태. 그런데 피아오가 가족들과 연락이 되는 것을 알고 있던 공안은 한 가지 수를 쓰게 됩니다. 피아오, 한국에서 메르스 감염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냥 자수하고 중국에 와.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죠. 2015년 우리나라는 무려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한국 전체가 메르스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때 가족들이 피아오를 적극 설득했던 거죠. 메르스 걸리면 죽는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돌아오라고 말이죠. 그래도 해외 도피까지 했는데 이제 설득을 당했을지 그러게. 뭐 조심조심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 메르스에 감염될 것이냐, 중국으로 돌아가 감옥에 갈 것이냐. 자, 그리고 드디어 피아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메르스는 너무 무서워. 그래, 결심했어. 자수하는 거야. 그렇게 그는 장장 3년간의 도피 생활을 청산. 메르스의 공포를 피해 중국에 돌아가자마자 자수하고 광명하니 감옥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안 계획이 아주 기가 막혔네요. 가족들을 잘 설득한 거죠. 상황을 또 잘 이용했네. 중년 여성 멜리사 피터스는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살고 싶으면 당장 차에서 내려! 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강도는 총을 겨누며 멜리사를 협박한 뒤 바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차를 끌고 달아나도 모자를 파내 어쩐 일인지 강도가 탄 차는 출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 사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결국 강도는 8분 만에 차 안에서 검거되고 말았습니다. 8분이요? 범인은 17세 무강가라는 소년이었는데요. 강도가 도망가지 않은, 아니 도망치지 못한 이유. 도대체 이 차는 어떻게 운전하는 거야? 그가 훔치려던 차는 자동 기어가 아닌 수동 기어. 꿀럭거렸겠네. 엔진 시동 꺼트리고. 무강가는 직접 조작을 해야 하는 수동 기어 운전을 할 줄 몰랐던 거죠. 에이그 어리석은 놈아. 참고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총도 가짜 총. 게다가 더 어이없는 건 운전을 못하는데도 차에서 내려 도망갈 생각을커녕 8분 동안이나 차 안에서 끙끙거렸다는 건데요. 뭐야? 자, 주변 반응이 더 웃픈 게 황당한 범행을 지켜본 주민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오지 않았으면 평생 차에서 저러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나만 참. 그러니까 몇 시간을 저러고 있었을 것 같아. 2018년 7월 미국 워싱턴주 밴쿠버. 노숙자인 40대 남성 라이 워드로는 돈을 훔치기 위해 한 건물에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건물 외부 쪽문을 통해 어느 방 안으로 침입하는 데까지는 성공.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워드로는 우선 휴대전화, 소형 가전 등을 훔친 뒤 아주 여유롭게 냉장고에 있던 맥주까지 마시며 여유를 제대로 부렸습니다. 도둑질 하러 가서 식사까지 하니까 아주 뭐 대범함이 하늘을 찌르네요. 자, 그리고 볼일을 다 보고 나서 막 나가려고 했는데요. 이거 여기 어떻게 나가지? 워드로가 침입할 때 뚫었던 문이 고장나서 열리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은요. 주변을 살펴보자 아주 섬뜩한 것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온 사방에 피가 흥건하고 끔찍하게 난도질 당한 시신들. 그 주변에 놓인 칼, 톱 등 살해 도구들까지. 도둑은 아주 기절초풍 직전이었습니다. 뭐야, 연쇄살인범이 이 살던 데를 들어간 거야? 범인이 강도짓을 위해 침입한 곳은 바로 살해 현장이 아닌 방탈출 게임방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탈출을 못하는구나. 자, 워드로가 들어간 그 방은요. 방탈출 게임방 중에서도 가장 끔찍하다고 알려진 연쇄 살인마방.
얼마나 무서워. 남양 잘- 특집이야. 선수 잘못 잡았네. 하지만 범인은 미션을 실패하고 맙니다. 단서 하나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 결국 살인마의 방에서 홀로 두려움에 떨던 그는 이런 탈출 방법을 선택하고 맙니다. 셀프 신고. 그리고 마침내 미션 성공이 아니라 방 탈출의 강제 성공. 하지만 그 길로 나오자마자 구치소 방에 또 감금이 됐다고 합니다. 한편 이 우픈 사건이 전해지자 입소문이 나서 도둑이 미션 실패한 방을 체험하기 위해 손님들이 엄청 몰렸다고 합니다. 아, 교도소에서 반성 단단히 하시고 다음엔 그냥 돈 내고 즐기러 오세요. 2015년 2월 아일랜드의 드로그 헤다. 늦은 밤 게리 브래디는 자신이 운영하는 펍 주변에 자동차를 주차해 두었는데요. 그런데 이봐요. 괜찮아요? 정신 좀 차려봐요. 무슨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자신의 차량 옆에서 기절해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뭐 길가라고 그랬으니까 뭐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건가? 묻지마 폭행이거나 뭐 기절했거나. 얼마 뒤 기절했던 남성 피터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는데 아니, 이거 보세요. 정신 들어요? 당신이 제 차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가 나 때렸지? 야 일단 나 택시 타고 가게 50유로 내놔. 안 주면 당신 가게 다 불태워버릴 거야. 빨리 내놔. 피터는 갑자기 브래디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며 그를 협박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물에서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의심이 되는 거는 네. 사기를 치려고 기절한 연기를 했던 게 아니야. 자해공갈단 같이? 그렇지. 미끼를 팍 물어버린 거지. 그렇게 대단한 범죄자면요. 오늘 안 나오고요. 아. 나쁜 놈 19에 나옵니다. 지능범 순위에 올랐구나. 주제가 오늘은 좀 주제구나. 다르죠. 두 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거야? 자, 피터의 거짓말에 당황한 브래디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근 CCTV를 통해 너무도 황당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이래? 뭘 던지네. 차에. 블라인드의 패배를 인정합니다. 아니야, 바보지. 자기가 던진 돌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잖아. 들이민다고 맞을 수가 있나? 아니, 이게. 쉽지 않아. 아니, 그래도 돌을 던지면 어디라도 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아요? 사실 피터는 자동차 털이범입니다. 그래서 브래디의 자동차에 돌을 던져서 유리를 깨려다가 실패하자 나중에 벽돌을 가져와 던졌는데요. 하지만 이거 반탄 유리야! 너무나도 튼튼했던 브래디의 차. 피터가 던진 벽돌이 반사! 부메랑처럼 튕겨나와 피터의 얼굴을 가격. 그렇게 피터는 본인이 던진 벽돌에 맞아 기절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 차량 주인인 브래디가 기절했던 피터를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 피터는 일어나자마자 사기를 칠 심산으로 거짓말을 해가며 브래디를 협박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CCTV에 포착. 결국 피터는 철컹철컹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 도둑질 대신에 다른 뭐 풋볼이나 이런 거, 미식축구 뭐 이런 거를 하셨으면. 야구로 해도 성공할 뿐이네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협박과 사기는 이거는 친 거니까 가중 쳐버린 거죠. 그렇지. 뭐야? 뭐 하는 거야? 뭐야? 저기 왜 물을 부어? 뭐야? 왜 그래? 그냥 아까 은행에 반감 간 사람이 약간 테러한 건가? 그래 은행 약간 테러 같은데? 어. 못 쓰게 하려고. 고장 날라고. 2015년 중국 난징시 왕이라는 한 남성이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 즉 ATM 기계에 냅다 음료수를 붓고 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왕은 술에 취해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일부러 ATM기에 음료수를 부은 겁니다. 그 이유는 도둑질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술 취해 보이진 않아. 아니 뭐 다른 걸 떠나서 기계에 물을 넣으면 고장 나서 그냥 멈춰버리잖아. 이상한데? 뭐 두 분도 당연히 이해가 안 되시죠. 고장을 내놓고 응. 그러면 직원들이 올 거 아니야. 그걸 고치려고. 열 때 그때 털려고. 아, 그거 괜찮네. 아, 그거 괜찮네. 괜찮다고요? 아니, 참고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다르 고다른데. 음료수 많이. 얘네 이러다 3탄에 나와. 아 왜냐면 그 정글식 좀 내다. 저게 이제 아니야. 고장이 나면 100% 오거든요. 아, 그때를 노린다. 그때 노린다는 거지. 이렇게 잠복하고 있다가. 약간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은데, 그게?
왕이 이토록 상식을 뒤엎는 황당한 범행 수법을 택한 이유. ATM기에 음료수를 부으면 기계가 고장나서 돈을 뱉어낼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만화를 너무 봤네. 왜 술 먹이지 그랬어? 술 먹이면 더 토할 텐데. 하지만 그의 생각대로 될 리가 절대 없죠. ATM이 돈을 뱉어내지 않자 왕은 다른 은행을 찾아가 같은 방식으로 절도를 시도. 3차례나 ATM에 음료수를 들이붓는 황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3번이라면서. 한 번 그래서 안 되면 아 이거 아니구나.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만했어야지. 신념이 있었던 거지. 뱉을 것이다.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내 정성이 부족했구나. 너무 바보 같아서 할 말이 없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상식을 파괴하는 범죄 때문에 ATM기 2대가 고장, 14만 위안, 한화로 약 2,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요. 경찰에 체포된 왕은 피해를 입은 은행 측에 손실 보상을 해주게 됐다고 합니다. 2015년 3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한 병원 앞 길거리에 총을 든 두 강도가 나니 피해자들에게서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훔친 뒤 순식간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두 강도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일주일 만에 검거됐는데요. 오, 근데 저기 되게 치안 안 좋은 데 아니었어요? 그렇죠. 검거가 어려울 텐데. 월드컵 때 방송국마다 가서 맞아. 당했는데 결국 해결 못하고 다 돌아왔잖아요. 네, 다 뺏겼다면서요. 자, 이들을 빠르게 체포할 수 있었던 건 두 강도가 벌인 결정적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화면 보기 무섭다 이제. 기절을 턴 거야? 아, 그것도 생방송 중에? 생방송 연결됐는데 기절 턴 거야? 저렇게 얼굴이 그럼 생방으로 다 나간 거예요? 그렇죠. 진짜 물불을 안 가리는구나. 얼굴과 도둑질하는 현장까지? 아니 저 정도면은 본인을 잡으러 온 경찰도 털겠는데? 일로 와봐요. 돈 가져. 아니 저 정도면은 뭐가 무서워? 저 정도 담력이면 오. 가능한 거죠. 당시 남아공 국영방송국의 은복호 기자는요. 치료차 남아공에 방문한 잠비아 대통령 관련 리포팅을 위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방송 몇 초 전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2인조 강도가 나니 무슨 근자감이 분분했는지 이들은 얼굴을 드러낸 채 총으로 협박을 하며 은복호 기자와 카메라맨에게서 휴대폰과 돈을 빼앗았고요. 심지어 방송 중계용 노트북까지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들의 범행은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박제. 덕분에 범인들의 얼굴을 본 많은 시민들의 제보로 손쉽게 검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너무 당당하다.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와, 이거는 뭐 진짜 온 나라에 그냥 내가 강도다라고 광고를 그치. 했네요. 사건의 목격자를 찾는 생방송 하지 않습니까? 그쵸. K본부 유명하죠. 음. 저분들은 그냥 범죄와 동시에 공개 수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현 배우가 아니잖아요. 예. 당시 황당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은복호 기자는요. 그들은 카메라를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라며 황당한 반응을 보였고요. 한편 사상 초유 스스로 범행을 중개한 이들은요. 각각 강도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으며 죗값을 치렀다고 합니다. 지난 1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자카레파구아 지역의 한 아파트 앞 26살 여성 폴리아나 비아나는 호출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혹시 지금 몇 시쯤 됐나요? 한 남성이 비아나에게 다가와 시간을 물었죠. 그리고 비아나가 휴대전화로 시간을 확인하려던 바로 그때 휴대전화 넘겨. 나한테 총 있으니까 움직이지 마.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 남성.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비아나. 실제로 그 총은 진짜 총이 아닌 강도가 하드보드지로 대충 자르고 접어 만든 가짜 총이었습니다. 아 정말 뭐냐 애야? 성의가 없다, 성의가. 순간 가짜 총임을 눈치챈 그녀는 급 돌변해서 곧바로 강도의 얼굴을 향해 강력 펀치 2대의 킥을 날렸고요. 강도가 바닥에 쓰러지자 도망치지 못하게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백초크로 제압. 우와. 아니 근데 이 정도 기술이 들어가는 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폴리아나 비아나 알아요, 몰라요? 폴리아나 비아나 어디 특전사 아닙니까? 대표 선수 아니야? 태권도 선수. 누군데? 단번에 강도를 제압하고 때려눕힌 이 여성의 정체. 그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2월 세계 3대 이종 격투기 대회인 UFC에 데뷔한 프로파이터, 일명 하드펀치로 유명한 폴리아나 비아나였습니다. 어머. 자, 그녀의 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당시 12전 10승의 화려한 전적 중에 무려 4번이 KO승입니다. 저걸 하드보드지로 협박했습니다. 진짜 총으로 협박했어도 맞았을 것 눈빛 봐, 눈빛. 그래, 진짜 총이었어도 맞았겠다. 눈빛 봐. 파운딩 장난 아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UFC 파이터에게 제대로 잘못 걸린 강도는요. 제발 경찰 좀 불러주세요. 하지마. 결국 KO패를 선언. 비아나에게 애원했고요. 아유, 비아나는 강도의 소원대로 그를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불러달라 했으니까 부실하네 또. 네, 얼굴. 저 뒤에 저 빨간 티 입은 분이 비아나인데, 아, UFC 티 입고 있네. 예, 비아나 지금 얼굴이 뒤로 컸어. 팔 꺾여 있어요. 네, 뒤로 팔 잡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후 강도를 잡은 파이터로 불리게 된 비아나는요, 한 인터뷰를 통해 I'm okay. 그가 반항하지 않아서 별탈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며 여유로운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2018년 10월 멕시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한 남자가 멕시코 시티행 버스가 도착하자 조용히 버스에 올라탔는데요. 그런데 그는 버스에 타자마자 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자, 갑작스러운 대안에 등장해 버스 안은 아수라장 그 자체. 그 틈에 강도범은 승객들에게 총을 겨누 돈을 갈취했습니다. 그럼 버스 뒷좌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 중년 여성. 중년 여성? 그리고 말없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들고 한 손에 꼭 쥔 채 남자를 맹렬히 노려보며 그대로 돌진. 그러더니 강도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와. 당황한 남자는 크게 화를 내며 그녀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얼음이 돼버린 남자. 엄마. 와 진짜 황당하다. 30대 남성 람. 그는 버스 강도를 계획하고 총까지 챙겨 버스에 탔는데 아, 그런데 이건 무슨 운명의 장난. 자, 많고 많은 버스 중 엄마가 탄 버스를 골랐을 줄이야. 진짜. 자, 뜻밖에도 엄마를 범죄 현장에서 맞닥뜨린 아들 라몬은 속수무책으로 등짝에 슬리퍼 스매싱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라몬 엄마의 참교육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지금 당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주세요. 이놈은 감옥에 가둬놔야 정신을 차립니다. 위대한 엄마네. 저게 뭐야? 누가 누워있는데 누워 있죠? 누운 것도 되게 불편하게 누워있는데 침대 끄트머리에? 근데 저 정도면 거의 기절각이죠, 그죠? 예. 사진 속 남성의 덩치는 당시 29살이었던 디온 데이비스입니다. 그가 침대에 쓰러져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냐?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4년 9월 늦은 밤 미국 플로리다주의 세로소타 카운티. 데이비스는 아무도 몰래 은밀히 한 가정집에 침입했는데요. 그는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져 값비싼 보석들을 훔쳤습니다. 아싸 오늘은 제대로 한몫 챙겨가네.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설마 연기하면서도 믿기지가 않으시죠? 설마 도둑질이 성공했다는 기쁨에 긴장이 풀렸던 걸까요? 눈앞에 있는 푹신한 침대 유혹에 사로잡혀버린 데이비스. 그리고 침대에 잠깐 누워 아주 잠깐 쉬려고 했습니다만 5분만 더 자자. 그리고 잠시 뒤 10분만 더 자지 뭐. 진짜 그랬다고? 진짜 말도 안 된다. 침대에 누운 데이비스는 그대로 딥슬립. 다음 날 아침 이 집 가정부가 그를 발견했을 때에도 그는 숙면 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음 날 아침? 저 침대 어디 거니? 아니 그리고 야 정말 편안해 보이는 게 이게 믿기지 않는 게 저게 허리만 걸터 앉았는데 그러니까. 저 자세에서 밤새 잤다? 다리를 내려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매트리스 어디 거예요? 저거 옆에 볼링공 떨어져도 안 흔들리는 그 침대예요? 어디 거야? 나 그게 어디 제일 거야? 궁금해. 자, 다들 침대를 살려고 지금 다들 구매 욕구가 장난이 아니신데 기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뿐이 아니고요. 당신을 절도 혐의 및 주거 침입죄로 체포한다. 어이 이봐,
아이와 이제 그만 일어나. 일어나라고. 아, 잘 잤다. 누구세요? 누구시지? 데이비스는 경찰이 증거 사진, 본인을 찍고 있을 때에도 숙면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 찍힌 거죠. 야, 진짜 골 때린다. 저 정도 잠이면 이 경찰이 뽀뽀를 해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을까. 무슨 공주입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의 뽀뽀로 깨어날 수 있을 정도의 침대도 침대인데 저기 카페트 있고 하니까 노곤노곤 잠이 잘 오게 생기긴 했다. 잠자는 플로리다의 공주로 유명합니다. 도둑질하던 집에서 잠들어 체포된 데이비스의 사진은 지역 경찰의 공식 SNS를 통해 공개됐고요. 일본 누리꾼들은 여러분 일하다가 자는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렇게 잠이 오면 감옥에서 푹 자라 등의 반응. 도둑 데이비스는 감옥에 바로 수감됐습니다. 도둑질 중에 잠들어 붙잡힌 도둑, 범죄를 저지른 대가로 한동안 결코 편안하게 잠들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지난 3월 멕시코 모렐리아의 한 주택가. 얼른 여기로 와주세요. 사람 다 죽겠어요. 다급하게 구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당시 한 남성이 무려 2시간 넘게 창살에 머리가 꽉 낀 채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어우, 어떻게 저기에 머리가 껴? 그런데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아, 뭐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럼 마저 할 일 하겠습니다. 당신을 체포합니다. 이것도 뭔 소리야? 도둑질하다가 창살에 머리 낀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구해준 거구나. 사실 구조된 남성 마틴은 절도범. 그가 범행을 저지른 곳은 저층의 집들이 밀집한 주택가로요. 건물 사이에 있는 마당의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워낙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던 터라 계단으로 다른 집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아예 창살로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미련하게도 마틴은 절도를 하기 위해 창살로 침입을 시도. 그만 창살에 꽉 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꽉 끼어 고통스럽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자, 마틴은 무모한 짓을 벌인 대가로 무려 2시간 넘게 창살에 매달려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이 어이없는 모습을 보고 완전 덫에 빠진 쥐 같았다니까요. 비웃고 촬영까지 했습니다. 마틴에게 있어 영겁의 시간이 지난 뒤 당시 경찰은 절단기까지 동원해 겨우 그를 구조하는 데 성공. 기진맥진해진 마틴은 얌전히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도 얼마나 웃겼을까? 경찰이 속으로 이렇게 살다 별 도망갈 힘이나 있겠어. 아이고야. 아니 저거는 뭐 어떻게 봐도 몸 빠져나갈 사이즈가 아닌데. 근데 경찰을 봤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일단 살았다일지 망했다일지. 근데 기뻤기도 했을 것 같아. 기쁘긴 하지 괴로우니까. 2시간 동안 저기 껴있어봐요. 괴롭죠. 2018년 벨기에 림비로흐즈. 새벽 3시 야심한 시각에 작은 마트를 찾은 도둑 줄리안. 그는 순조롭게 음료수를 훔친 뒤 탐정이 뾰족한 창살을 설치해 놓으셨다. 참, 이 정도쯤이야 가뿐히 넘어가 주겠어. 흐차! 담장을 넘으려던 그때 줄리안은 뜻밖의 봉변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옷 찢어지나? 잠깐만 일단 마음의 준비하고. 뭐야? 자신이 만만하게 여겼던 창살에 그만 바지가 걸려 대롱대롱 거꾸로 매달린 신세가 된 그. 지금 발이 잡혀 있는 거예요? 발 쪽이? 그렇죠. 정의의 그리고- 사도가 잡은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는 거고? 박쥐처럼 매달리게 된 거죠. 박쥐 체험이네요. 그런데 그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어쩌다가 이런 꼴이? 아니 도와드릴게요. 우연히 줄리앙을 발견한 한 운전자가 그가 도둑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친절을 베푼 건데요. 오, 자 그러면 이제 뭐 도둑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제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일단 구해진 거예요. 어떻게 해?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그의 멍청함 지수는 한도 초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습니다. 얌전히 집에 돌아간 줄 알았던 줄리앙은 또? 쟤 왜 저러니? 아, 야, 여러분 반복 재생 절대 아니고요. 데자뷰도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듯 강도는 범행 현장에 다시
다시 나타났습니다. 불과 2시간 후인 새벽 5시에 또다시 마트에 침입. 이번엔 맥주를 훔친 뒤 또 똑같은 담장을 넘으려다 또 바지가 걸리고 말았던 건데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해야 저렇게 다리가 걸릴 수가 있어? 나 이거 1인 줄 알았는데. 1위 하려면 한 번 더 왔어요. 3번이나? 줄리앙은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 바지까지 벗어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약 1시간 반을 거꾸로 매달린 뒤에서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구조됐고요. 당연히 그대로 경찰서로 직행. 이후에 바보 같은 줄리앙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공개되며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됐습니다. 아, 이걸 한 번 그런 일 겪었으면 오질 말았어야지 참. 죄를 저지르다 구조를 기다리는 신세가 된 범죄자들. 두 스티어핏들에게 화사 씨가 할 말이 있다거나 2009년 7월 8일 오후 2시 15분경 미국 미시간주 세기노의 한 은행을 찾은 남성이 은밀히 은행 직원에게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여기 당장 돈 다 담아. 경찰에 연락하면 폭탄을 터뜨릴 거야. 은행 강도의 정체는 무려 13건의 중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됐다가 불과 3주 전에 석방된 마크 화이트였습니다. 그는 은행 직원을 협박, 현금 약 120만 원을 챙겨 재빨리 달아났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폭탄 테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은행에서. 절대 안 되죠. 빨리 잡아야지. 도망친 은행 강도 화이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은행에서 2블럭 떨어진 거리에서 손을 흔들며 히치하이킹을 시도합니다. 네? 아이, 저 쫓기고 있어요. 제발 태워주세요. 화이트는 마침 그의 앞에 멈춰선 차량에 무작정 올라탔고요. 뭐 갑자기. 차량을 갈취하려고 돌변 운전자를 덮쳤습니다. 뭐야, 무슨 에이. 선의로 태워줬는데. 너무 죄질이 나쁘다. 이러면은 선의의 히치하이커들이 피해를 입어요. 이제 안 그럼요. 세워준다고. 안 세워주게 되지. 네. 아 무장강도라면서요. 큰일 났던 거 아닌가?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이다. 꼼짝 말고 손 들어. 어? 설마 경찰차를 히치하이킹 한 건가요? 정말 삐뽀 설마? 삐뽀 여기 저 쫓기고 있어요. 빨리. 아, 진짜로? 당시 경찰 스콧 잭슨은 사복 차림으로 암행 순찰차를 타고 잠복 근무 중이었는데요. 암행 순찰차. 용의자 화이트에 대한 인상착의를 전달받고 현장 인근을 수색하다가 정말 어이없게도 히치하이킹을 하려는 화이트를 발견한 겁니다. 결국 은행 강도 화이트는 범행을 저지른 지 5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히치하이킹도 해필. 아니, 강도짓을 하고 나와가지고 도망갈 루트도 없이 히치하이킹을 하는 건 또 뭐예요, 이게? 경찰차에 제 발로 탄 은행 강도 소식에 누리꾼들은 세상에서 가장 운 나쁜 은행 강도라며 비웃었고요. 화이트는 은행 강도 및 가짜 폭탄 제조 혐의로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은행 강도 역사상 최단 기록이긴 할 것 같아요. 체포 기록은 5분. 은행 강도계의 새로운 획을 그은 그러니까 분이죠. 이분은 따라잡기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은행 강도하고 히치하이킹은 안 하겠죠, 다들. 네. 불가능하죠.